여러분, 섣불리 자기계발 시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네,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요. 제 서재 앞에 있는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지금이 일요일 낮 1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테라스의 전망도 꽤 좋은 편이라서 이렇게 테라스에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이렇게 좋은 봄 날씨 바깥에서 많이 만끽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불행하게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만은 그래도 봄 날씨는 너무나도 좋죠. 이렇게 테라스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날씨 덕분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년차 삼성맨의 자기계발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섣불리 자기계발 하지 마라입니다. 지난 프롤로그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직장인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달궈지고 있는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 그것이 바로 저 같은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 회사의 주변 동료들에게 왜 회사를 다니는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10명 중에 8명에서 9명은 어쩌면 10명 전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다 돈 때문에 회사 다닌다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것입니다. 돈 걱정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회사에 가서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우리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돈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당장은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족쇄라고 부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정도의 돈을 자신의 노동력 없이 벌어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회사를 그만두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회사를 관두는 것이 하나의 삶의 목표라고 본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당장 회사 일을 후순위로 미루고 스스로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돈의 흐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의 직장을 관둘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실 회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 없이 돈을 만드는 이 파이프라인이 쉽게 보이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열심히 스펙을 쌓으며 취업에 사활을 걸고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자존심을 죽여가며 일을 하겠습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0년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한 해는 말이죠. 이런 시기에는 얼마를 투자했는데 몇 배를 벌었다라는 얘기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들리죠. 하지만 이거는 장이 좋았을 뿐이지 내가 주식에 소질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몇 년 전 내 집을 마련했는데 집값이 증가하면서 아직 팔진 않았지만 내 자산이 많이 늘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것 또한 내가 부동산을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앞서 말했던 이런 두 가지 사례는 돈의 흐름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사원인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방금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그런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든 현재 월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 월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통해 잉여 자본을 축적하는, 그것이 지금 회사원인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죽어라 열심히 일해도 월급 봉투는 내가 노력한 만큼 금세 두터워지지 않죠. 이런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운 게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은 가끔씩 미친 듯 끌어오르는 나의 일에 대한 이 욕구를 금세시켜버리면서 현재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왜 회사는 이런 직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연봉 체계를 만들지 못할까요? 분명히 똑똑한 경영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경영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월급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월급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삼성에서 일을 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리더들은 전체 조직원의 20%에서 30% 정도의 핵심 인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는 전원이 일치 단결해서 팀워크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이런 회사를 생각하는데 사실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리더들이 원하는 것은 1순위가 실적입니다. 이 실적은 20-30%의 핵심 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에서 30% 정도에게 상위 고가를 주고 그 사람들의 연봉을 많이 올려주게 되는 거죠. 나머지 70% 정도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가지고 유지 보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리더가 바라고 있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이런 리더들의 모습을 직시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책에서 배웠던 조직력이나 리더십 같은 것들이 깡그리 무너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18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논리에 수긍이 됩니다. 사실 모두가 만족하는 회사는 없죠. 그렇다고 민주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의사결정되는 회사도 잘 없습니다. 회사는 철저하게 리더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잠깐 삼성의 평가 체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삼성은 철저하게 상대평가입니다. 전체의 30% 정도는 상위 고가를 매기고 나머지 70% 정도는 보통 또는 하위입니다. 최하위는 5%에서 10%,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급별, 직군별로 철저하게 상대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이 상위 30%의 그 이너서클 안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야만 물가 상승분 이상의 연봉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잘 나가는 사업부들은 연말에 연봉의 최대 50%의 엄청난 금액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삼성그룹 전체에서 봤을 때 10%도 안 되는 몇몇 사업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삼성 연말 보너스, 삼성 돈잔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은 삼성의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부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물론 고가가 좋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고가가 아니라도 자신의 연봉의 몇십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한꺼번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연봉 인상폭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0%의 사업부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업무 퍼포먼스를 통해서 상위 30% 안에 들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것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를 통해서 내 곡간을 채우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직을 통해서 몸값을 올려보시겠습니까? 앞서 3가지 사례를 언급했지만 사실 이 3가지의 결론은 모두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그건 바로 일 잘하는 사람이 인사고과도 잘 받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재테크도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이직을 해서 연봉도 금세 올립니다. 믿고 싶지는 않겠지만 학창시절에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잖아요. 물론 수학만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물리도 잘할 확률이 높죠. 공부하는 법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운이 나빠서나 내 앞에 있는 선배 때문에 내가 지금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아무리 뛰어봐야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전 올해 18년차 부장입니다. 이 정도 회사를 다녀보면 4월이나 5월 이 시기쯤이면 올해 내 인사고과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차에서 오는 경험치일지도 모르겠지만 비단 연차 때문이 아니라도 두세 번 정도 평가를 받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무언가를 주도하고 있고 나에게 일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나를 많이 찾으면 올해 나는 인사고과를 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나의 성적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 리더가 나를 잘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일을 한다면 절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잣대를 만드는 방법을 앞으로 몇 편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의 현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장점이 무엇이고 내 단점이 무엇인지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현재 내 일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마감 실력이 좋지 못해서 일의 속도는 빠르지만 완벽한 일 처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업무 속도가 빠른 것은 여러분의 장점이 되는 거고 마무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단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업무 역량을 이렇게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명확히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한번 저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완성해야 될 프로젝트가 3개월짜리 프로젝트인데 저는 업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예외를 고민하고 버그를 픽스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2개월을 사용해서 총 3개월이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더에게 얘기를 하면 리더는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이 1개월에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 포인트로 착안해서 저에게 그 프로젝트를 줄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명의 서포터를 붙이는데 그 서포터는 스피드는 느리더라도 차분하고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서포터를 배치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3개월의 기간을 2개월 정도로 단축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면 리더 입장에서는 리더가 판단해서 조율해 줄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도 강화되고 좋은 퍼포먼스도 낼 수 있게 됩니다. 리더의 역할을 열어주는 것 또한 서포터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내가 가진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보이시는 이 좋은 뷰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